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대전 다방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날의 진실과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5일 오전 8시 45분, 대전광역시의 한 건물 지하 1층 백합다방은 영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한 30대 남자가 가게 안에 문을 열고 거칠게 들어왔다. 도둑으로 보이는 남성은 현금 3만 원을 훔치고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이때 다방 외부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던 종업원 최 씨가 남성을 맞닥뜨렸다. 최 씨는 곧바로 도둑이야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 방향으로 내달렸지만 남자의 날카로운 등산용 칼로 최 씨는 등을 찔렸고, 최 씨가 쓰러지자 칼로 목을 갈라 확인 사살한 것도 모자라 이상 성욕자였던 남자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최 씨의 시신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이 씨가 다방에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했다. 문은 누가 거칠게 열어놓은 듯 활짝 열려 있었고, 계산대에 있어야 할 최 씨는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범인은 다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목부를 찔렀다. 이 씨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치명상을 입었다. 범행은 발각되기 전까지 모두 20여 분이 걸렸으며, 살인 직후 급히 달아나던 남성은 해인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가 범인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으며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다방 살인 현장에서 50여 개의 증거물을 수집했지만 딱 부러지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범행 수법의 대범함과 잔인함 등으로 밀어 우발적 살인이 아닌 원한 관계로 추정해 면식범 등 주변 인물에서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건 찾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물은 오히려 현장 밖에서 나왔다. 이쯤에서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범인은 다방에서 500m 떨어진 도로변에 피 묻은 휴지를 버렸으며 1.5km 더 떨어진 금강천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점퍼가 발견됐다. 범인은 강을 따라 도주한 듯 했다. 점퍼에서 육안으로는 혈흔을 발견할 수 없었다. 흐르는 강물이 피의 흔적을 지운 듯 했다. 다행히 성과가 있었다. 피 묻은 휴지와 점퍼에서 숨진 최 씨의 것 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DNA가 동시에 검출됐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주인을 찾는 것이었지만 용의자의 DNA만 확보했을 뿐 이것을 누구와 비교할지가 막막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점퍼 안에선 크라비트 점안액도 있었다. 크라비트 점안액은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전국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병원 기록을 추적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간 결과 불특정 다수인 점안액 구매자들 가운데서 용의 선상의 인물을 압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지만 크라비트 점안액의 구매자가 1000명 이상이라 상당한 고행이 예고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과수 다른 실험실에서는 범인을 쫓는 새로운 분석이 한창이었는데, 성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해 범인의 성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를 가려내는 시도였다. Y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유전된다. 대한민국처럼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사회에서는 Y염색체의 유전적 지표 STR을 분석해 공통점을 찾는다면 범인의 성씨를 특정할 수 있다고 국과수는 판단했다. 국가원은 1차로 자체 보유하고 있던 동종 전과자 등 1000명의 Y염색체 STR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범인의 Y염색체 단상형이 O씨성을 가진 2명과 일치했다. 국가원은 사건 현장 인근에 O씨 집성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차 분석에 들어갔는데 집성촌 주민 19명의 동의를 얻어 상피세포를 분석했다. 역시 Y염색체는 특정 부위에서 공통점을 나타냈다. 국가원은 결국 수사팀의 용의자는 O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통보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성씨 추적이었다. 그렇게 경찰은 크라비트 점안액 구매자 중 O씨인 사람 50에서 60여 명을 추렸고 25번째 오모씨의 DNA를 채취한 결과 DNA가 일치했다. 이에 경찰은 25번째 오모씨를 다시 찾아갔으나 이미 퇴사하고 도망친 뒤였다. 사건으로부터 50여 일 만인 6월 4일, 경찰은 경기 광명시에 숨어있던 범인 O씨를 검거했다.
루미놀이 수산화나트륨 혹은 다른 염기 알칼리 물질과 혼합되면 수용성 루미놀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혼합물에 과산화수소를 추가하면 루미놀이 산화되면서 발광화학종인 아미노프탈산으로 변합니다. 산화 반응에서 루미놀 분자는 고에너지 상태로 전이되게 됩니다. 고에너지 상태의 루미놀 분자가 다시 기초 상태로 돌아올 때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미놀의 발광 반응이며 주로 푸른빛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철이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흔의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 성분이 루미놀의 산화 반응을 더 촉진시켜 더욱더 강한 발광을 유도하게 됩니다.